규제 철폐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은 이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규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겠죠?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겠죠?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이것도 당연히 용적률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풀고 있다. 왜냐면 신축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면은 일반 분양분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담이 되니까 용적률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에 결국 서울의 미래는 닭장이다라고 써놨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규제 철폐한 3호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반응을 담았다. 그래서 뭐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 지역 상향 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일반 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시키는데 공공기여 10%를 가져갔으면은 높이 규제등 지역은 여기 높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4%만 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덜 갖고 가겠다 이거죠. 덜 갖고 가니까 좀 나아진 거죠.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덜 뺏어가니까 손해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체공원은 공원 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 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지금 입체공원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요. 일반 공원은 이렇게 있고 입체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다가 입체공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에다 아파트 주차장 넣고 하면은 이 주택 용적률을 추가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민간 활용 불가로 해놨고 지금은 이제 밑에 아파트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요 이제 주택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용적률로.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아파트 주차장이 이 아파트 주민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이건 이제 역세권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준주거 종상향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얼마 전에 금호 두산 아파트가 요거 좀 혜택을 받는다고 뉴스가 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300%에서 3종이 300%니까 4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다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체공원 예시인데 입체적 중복 결정 사례 보시면은 입체공원 이렇게 만들면은 기존의 공원에서 이렇게 만들면 밑에 문화체육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놓으면은 용적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 아직 실행된 게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선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이제 걷어가지고 동의율을 이제 확보를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거 이제 속도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뭐 좋은 거다. 그래서 대개발의 시대라서 무조건 빨리 해주려고 한다. 계속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을 해준다. 그래서 연 1.3억에서 2억까지 완화가 되고 조건을 완화해줘갖고 신생아 특례 대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또 이걸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아기를 안 낳는 뭐 딩크족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으실 텐데 뭐 좀 이제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지금 아기를 낳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뭐 금리가 1.1에서 4.1%고 여러 가지 우대 금리가 이렇게 붙어요.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금리가 높은 거고요. 여기 우대 금리가 이렇게 쫙쫙쫙 붙으니까 이거 다 쓰시면은 좀 금리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일반 주담대보단 낮아요. 그래서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짱이라고 써놨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요 특공에서 굉장히 조건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도 썼는데 애를 낳아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유홈, 공공 분양할 때 우선 공급을 한다. 기존 특별 공급의 일반 공급 물량은 50%, 그 다음에 공공 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당첨이 되라 이런 거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은 요거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은 18%에서 23% 확대하고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 확대한다. 그리고 본인의 혼인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자랑 본인 다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약간 잘못 쓰는 거 막으려고 이혼했다가 뭐 다시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분이랑 재혼했을 때는 또 적용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하나여 다시 한번 특별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란 뜻이죠. 근데 요거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죠. 딩크족도 불만이 생기는 거고, 24년 6월 19일 이전에 낳으신 분들은 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항상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나온 거고, 어쨌든 지금 25년에 출생 수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혼인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혼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주택 데이터 한번 써놨는 데가, 제가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인구수 여기 보시면요, 혼인 건수가 24년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이거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결혼을 많이 안 해갖고 24년에 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23년에도 조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 수도 24년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수인데 이거는 2040년부터 꺾여요, 확실히. 인구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이렇게 한번 봤고,